아동과 청소년 16명을 포함해 최소 74명의 여성을 협박해 동영상을 찍게 하고 피해자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 N번방 사건에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박사라고 불리면서 잔혹한 디지털 성범죄를 주도한 조주빈이 검찰에 이송되는 장면도 지금 조금 전에 보고 오셨는데요. 오늘 기자의 눈은 이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박영민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영장 심사 때는 사실 조주빈이 그 마스크와 옷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송치 장면 보니까 목에 이렇게 깁스를 하고 얼굴을 보였더라고요. 깁스는 왜 한 겁니까? 일단 경찰의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는데요. 네. 그 조주빈이 지난 16일 경찰에 붙잡힌 직후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경찰서 화장실 벽에 머리를 찢는 그 자해 소동을 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좀 다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게 그러니까 자해 행위 때문에 다쳐서 그래서 반창고까지 그러니까 일부러 친 것이다. 깁스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인 거죠. 네. 예. 참 조주빈이 지금 취재진 앞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참 감사하다. 이건 좀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잖아요. 좀 당당하달까요? 그러면서 또 예상치 못한 이름도 언급이 됐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죠. 그리고 프리랜서 기자 김웅을 언급했어요. 아니 갑자기 이런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경찰은 이들이 성착취 영상과는 관련이 없고 조주빈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 씨가 그 언급한 3명이 실제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대화를 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들이 이렇게 사기를 당한 건지 아니면 협박을 당한 건지 여부도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3사람이 각각 다른 사건의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려고 접촉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JTBC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 4시쯤 그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 공판기일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네. 그 법원에 2사람이 도착해서 입장을 밝힐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윤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주도의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취재진이 입장을 묻기 위해 오전부터 접촉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이름 이야기하니까 참 교활하다, 뭔가 노림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또 사이코패스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리를 좀 파헤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주빈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뭐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먼저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조 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그 여성을 유인해서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빌미로 성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협박해서 그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74명,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1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 씨는 아동음란물 제작 및 강제추행 등 모두 7개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네, 혐의가 정말 모든 혐의들 하나하나가 가벼운 혐의가 없어 보이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주빈 신상이 공개되고 지금 나이를 보니까 2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회를 잘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서 좀 드러난 범행 동기가 있을까요? 일단 결국 그 돈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돈 때문이다. 예, 조주빈은 박사방을 만들기 전에 그 텔레그램에서 마약이나 총기를 판다고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엔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유포방인 이른바 이제 N번방을 접한 거고요. 네. 그 N번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접근해서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에 그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네. 이 영상을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에 이제 팔아 넘기는 그런 방인데요. 조 씨는 N번방에서 이제 비슷한 형태의 박사방을 만들었고 네.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내면 입장할 수 있는 그 3단계의 유료 대화방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조 씨는 이렇게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공범 13명과 6개월 넘게 범행을 이어오다 지난 16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그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한번 해보니까 돈이 돼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네. 말한 것으로 그게 알려졌습니다. 뭐 성도착증 이런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결국 이런 선택을 지금까지는 했다.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텔레그램에서 지금 방에서 범죄를 저지르던 시기에 봉사활동을 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직접 취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그 해당 예. 봉사단체에 다녀왔는데 조주빈은 2017년부터 검거 직전까지 그러니까 보육원과 양로원 등에서 모두 57차례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 인천의 한 봉사단체, 어제 제가 갔던 곳에서는 장애인 지원 팀장을 올해 초부터 맡아서 일도 했는데요. 그 지난해 10월 보육원에서 한 아이와
바둑을 드는 모습이 그 봉사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는 또 이제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던 때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봉사 활동을 해온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13명이 검거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을 쭉 보면요. 갓갓, 또 왓치맨 이런 이름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이제 시청자들께서도 굉장히 좀 이제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일단 그래픽으로 저렇게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먼저 갓갓은 앞서 말씀드린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갓갓은 텔레그램에서 1번 방에서 8번 방까지 모두 8개의 채팅방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든 이유는 더 자극적인 영상을 보려면 볼 수 있는 채팅방에 들어오려면 그만큼 많은 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갓갓은 성착취 영상을 이 8개의 N번방을 통해서 유포했고 이 지난해 2월 왓치맨이라는 사람에게 넘기고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그 왓치맨은 이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고단방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 N번방을 이어받았고요. 박사 조주빈은 이제 왓치맨도 지난해 9월 활동을 멈추면서 이후에 박사방으로 빠르게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좀 교묘하게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참 설계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왓치맨이 경찰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왓치맨의 정체는 38살 회사원 전모 씨인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왓치맨이 지난해 9월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이제 경찰에 붙잡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 씨는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 이 사건이 알려지자 변론 재개를 신청했고 이후에 다시 추가 공판기일이 이제 잡힌 상태입니다. 전 씨는 앞서 2016년에는 이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불법 촬영물, 그 화장실 같은 데서 몰래 찍은 영상을 올렸다가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거든요. 이게 이번에 새로 확인된 사실이고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이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셈이고요.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모두 12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왓치맨은 그러면 이번에 좀 더 조사가 진행이 되면 가중처벌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지금 조주빈처럼 신상 공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신상 공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죄 판결이 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 신상이 공개될 수는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 사건이 좀 공분을 많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좀 어떤 대책을 좀 내놓을지 갑자기 공개를 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왓치맨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제 갓갓만 남은 것 같은데 갓갓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텔레그램 성착취 이제 공유방 3대 운영자, 아까 이제 3명이 나왔는데 3대 운영자 가운데 이제 갓갓만 남은 상태거든요. 현재 이 경찰이 갓갓을 이제 추적하고 있는데 행적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 수사를 담당하는 건 이제 경북지방경찰청에서 하고 있는데 기존 수사팀인 사이버수사대에 이어서 이제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까지 동원을 해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이제 추적에 들어갔고요. 현재까지 갓갓 아이디 사용자의 인터넷 프로토콜, 그러니까 IP 주소를 확보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다만 IP 주소를 특정했더라도 이 해당 IP 사용자가 범인인지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아까 지금 공분이 지금 엄청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청원도 정말 순식간에 기록을 갈아치웠잖아요. 신상 공개, 그 운영자들을 포함해서 그 채팅방의 참여자들을 포함하면 뭐 그들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하라고 500만을 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도 지금 철저하게 조사해라 했고 지금 뭐 민감용 경찰청장도 같은 입장을 밝혔고요. 대체 참여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정말 26만 명이 맞습니까? 일단은 이제 박사방, N번방 같은 이제 텔레그램 비밀방에 이제 확인된 게 지금까지 이제 100여 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을 추적해온 시민단체는 이 방에 참여한 이들이 이제 단순 합산으로 26만 명, 중복을 고려해도 10만 명은 넘을 것으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도 N번방 관련 채팅방 참여자 수를 똑같이 26만 명, 이 중에 유료 회원을 1만 명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네요. 그럼 이 채팅방 참여자들이 실제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경찰은 돈을 내고 성착취 동영상을 내려받은 가담자 전원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민감용 경찰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서
영상의 생산, 유포자는 물론 네.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대화방 회원인 이른바 관전자에 대해서는 전원 처벌 방침을 세울 것이라고 밝힌 만큼 네.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처벌 가능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 혹은 협박 교사죄, 아니면 뭐 아동 청소년 그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 법조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선 관전자들 중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의 경우 교사나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 시청만 했다면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텔레그램 이 비밀 방에서는 영상을 보려면 다운로드를 받아야 영상이 재생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내려받은 행위 자체의 고의성이 입증이 된다. 그래서 처벌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네. 검찰도 이 적극 가담자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그 5년 이상 징역형 구형이 가능한 범죄단체 조직죄, 이게 보통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에 좀 적용하는 혐의거든요. 네. 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회적 파장이 좀 매우 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 끝까지 좀 처벌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텔레그램 채팅방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지금 뭐 검색어에 텔레그램 탈퇴하는 방법을 문의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또 다른 플랫폼으로 또 옮겨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기록을 지워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의를 하다가 오히려 신상이 좀 공개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인터넷을 부작용도 통해서. 있군요. 예. 예. 그리고 일단 텔레그램 단속이 시작되니까 이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유료 대화방이 네. 이제 그 디스코드 같은 이제 다른 메신저로 옮겨가고 있고요. 경찰도 이 디스코드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추적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이렇게 단속을 좀 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좀 대피소방, 그리고 수많은 방의 현황이 계속 없어졌다 생겼다 하기 때문에 이 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텔레포트 방 등이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성단체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런 이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엄중하고 지속적인 수사로 강력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어찌 보면 젊은 사람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정말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신종 성범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뿌리 뽑아야겠죠. 맞습니다. 앞으로 후속 취재 더 파헤치실 거죠? 예, 지금도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뭐 거론된 3명이나 예.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형태의 또 범죄들이 계속 저희도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9시 뉴스를 비롯해서 네. 계속해서 뉴스에서도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갓갓을 비롯해서 주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참하는 사람들 저희가 분명히 추적해서 잡힐 거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은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의 전문가와 함께 N번방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박영민 기자 예리한 취재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